자, 이번에는 JDK 구성 요소와 각 기능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JDK의 정의죠. JDK는 자바 디벨롭 키트의 약자죠. 해석을 해보면 자바 응용 프로그램 있죠. 자바 응용 프로그램 개발 도구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JDK 구성 요소죠. JDK는 크게 JRE와 자바 개발 도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JRE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 실행 환경이죠.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약자죠. JDK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JDK란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종의 도구죠. 당연히 자바 개발 도구가 있겠죠. 자, 자바 개발 도구로 자바 프로그램을 일단 개발을 하겠죠. 자, 개발을 하면 이 개발된 자바 프로그램이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자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느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실행 환경이 JRE 자바 실행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되고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도 해야 되니까 자바 개발 툴하고 JRE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굳이 개발 도구가 필요 없겠죠.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환경 JRE만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 1장에서 자바 개발 실습 환경을 한번 세팅을 해봤죠. 자, 세팅하면서 JDK를 다운로드를 받았죠. 자, 다운로드 받은 페이지에 보면 자, JDK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JRE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자, 이제 그 의미를 알 수 있죠. 자, 프로그래머, 자바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실행 환경도 필요하지만 개발 도구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JDK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반면에 자바 프로그램을 단지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발 도구가 필요 없죠. 단지 실행 환경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바로 만든 게임을 사용하고 싶다. 단지 게임을 실행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JRE만 설치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보면 JDK와 JRE의 이제 차이점이죠. 자, 우리 JDK 설치하면서 JDK 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JRE도 설치하라는 창이 나왔죠. 넥스트에서 이제 설치를 했죠. 자,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JDK 설치한 폴더에 가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JDK 설치한 폴더도 있고 JRE 설치한 폴더도 있죠. JDK를 설치하면 JRE도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로 개발된 게임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JRE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JDK의 구성 요소에 JRE가 포함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설치한 JDK의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따로 JRE가 있습니다. JRE 지금 JDK 폴더에 들어간 상태죠. JRE 폴더가 있죠. 그렇죠. JRE 폴더에 보면 개발자가 개발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 시에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JRE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JRE는 자동으로 이제 설치된 JRE죠. 그리고 JDK 안에는 또다시 개발자용 JRE가 있는 거죠.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JDK 설치하고 이클립스를 설치했죠. 그렇죠? 자, 이 이클립스도 자바로 만들어졌죠. 당연히 우리가 이클립스를 실행하려면 먼저 JDK나 JRE가 설치가 됐죠. 자, 우리 앞에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클립스를 실행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이유는 이클립스를 실행하면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JRE가 설치됐는지를 자동으로 감지를 하는 거죠. 아까 앞에서 JRE를 설치했죠. 자, 근데 지금은 강제적으로 설치된 JRE를 삭제한 경우죠. 삭제한 경우. 삭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클립스를 실행해 보시면 오류가 납니다. 자, 삭제하고 난 다음에 이클립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JRE가 필요한데 말 그대로 이클립스는 자바로 만들어졌으니까 자바 프로그램 실행 시에 필요한 이제 실행 환경 JRE가 필요한데 JRE를 앞에서 삭제해 버렸죠. 그러니까 JRE를 찾아올 수 없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실습했듯이 JDK에는 JRE를 포함하고 있죠. 자, 보면 JRE가 없을 때 JDK에 JRE를 설정해서 이클립스를 실행하는 방법이죠. 자, eclipse.ini 요걸 에디트 플러스나 이런 에디터로 열고 난 다음에 오픈 파일 밑에 -vm 해가지고 JDK의 JRE의 실행 파일이죠. java w.exe 요 실행 파일을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장하시고 이클립스 실행 버튼을 실행을 하면 이클립스 실행 시에 이번에는 요 위치로 가가지고 강제적으로 JDK의 JRE의 실행 파일을 읽어와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JDK의 세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JDK는 크게 개발 도구하고 JRE로 나눈다 그랬죠. 자, 이 JRE 자바 프로그램 실행 환경, 이 JRE도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API하고 JVM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JDK의 구성 요소인 개발 도구죠. 개발 툴. 자, 개발 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벌써 써봤습니다. 그 위치가 JDK 폴더에 빔 폴더에 보면 여러 가지 실행 파일이 있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에디트 환경에서도 자바 소스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바 c.exe나 java.exe를 써서 우리가 소스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죠. 말 그대로 자바 개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실행 파일이 개발 도구, 개발 툴이죠. 우리 그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용도의 그 실행 파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뒤로 쭉 가시면 그 한글을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실행 파일도 있고, 또 자르 파일을 만들어주는 실행 파일도 있고 등등등, 말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여러가지 기능을 이런 식으로 실행 파일로 제공합니다. 이게 개발 도구죠. 개발 툴. 당연히 자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JDK 안에 있는 JRE의 위치죠. JRE의 위치는 똑같이 JDK 폴더에 들어가면 JRE 폴더가 있죠. JRE 폴더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JRE 폴더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 시에 실행하는 여러 가지 그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JRE의 세부 구성 요소죠. 자, JRE의 구성 요소는 크게 JVM하고 API로 나눌 수 있습니다. JVM은 Java Virtual Machine의 약자죠. 자, 우리 그 약자가 많이 나오죠. 그 약자를 이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JVM의 이제 구체적 기능은 우리 뒤에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자, 컴파일러에 생성된 클래스 파일 바이트 코드라고 하죠. 를 해석하고 실행하는 가상의 CPU죠.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가상의 CPU를 하는데 CPU의 기능을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를 실제 CPU가 실행하는 이진 코드로 변환하여 CPU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로 API가 있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클래스들의 집합이죠.
자, 먼저 JV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라고 이제 불리죠. 자, JVM의 기능이죠. 자, 우리 앞에서 실습한 헬로월드 예제로 한번 JVM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자, helloworld.java 해서 이제 소스를 작성했죠. 자, 소스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java c.exe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했죠. 자, 그럼 helloworld.class라는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실습할 때는 제가, 자,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으면 자바에서 클래스 파일명을 써주면 바로 CPU가 실행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죠. 자, 그런데 실제, 자, java c.exe로 자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면 이 클래스 파일은 CPU가 바로 인식해서 실행하는 이진 코드로 된 명령어가 아닙니다. CPU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진 명령어가 아니다 이거죠. 16진수 바이트 코드입니다. 바이트 코드. 자, 이 바이트 코드가 뭔지는 다음 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클래스 파일은 CPU가 바로 실행시킬 수 없는 거죠. 자, 그럼 java.exe로 실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면 실제는 JVM이라는 앞에서 가상의 CPU라고 했죠. 가상의 CPU 효과라는 JVM이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이 됩니다. JVM이. 자,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클래스 파일의 코드를 읽어드리는 거죠. 그게 바이트 코드라 그랬죠. 자, JVM이 바이트 코드, 클래스 파일의 바이트 코드를 읽어와서 이제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 중간에 이제 운영체제가 있겠죠. 결국에는 운영체제에서 CPU를 전달하니까 결국에는 JVM이 바이트 코드를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이진 코드. 자, 그러면 이 이진 코드를 이제 CPU에 전달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결과로 출력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JVM이 중간에서 클래스 파일을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JRE의 구성 요소에는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API는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의 약자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개발하는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구성이죠. 자, 자바 응용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구성을 보면, 자, 우리가 자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자, 우리가 기존에 없는 기능을 우리가 일일이 만들어서 당장의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바 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죠. JR에 있는 API. API란 일단은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 이런 API,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의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의 전체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여기에 모듈이라는 의미는 그 각각의 부품과 같은 기능을 하는 API를 모아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큰 부품을 만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API나 모듈이 조립이 되어서 하나의 큰 기능을 이루는 거죠. API란 자바에서 만들어서 제공하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로 다 제공이 되죠. 자, 그러면 실제 JDK에서의 API 위치죠. 자, API 위치는, 자, JDK 폴더에 JR이죠. 아까 API의 구성 요소가 JR이죠. 그 이제 폴더에 LIB 폴더에 가시면 rt.jar라는 그 jar 파일은 압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zip 파일 있죠. zip 파일에 .zip을 .jar이라고 이제 변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걸 압축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들이, 자, 폴더 패키지죠. 패키지별로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죠. 이 API 기능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챕터별로 이제 차례대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근데 요 구조가 우리 그 1장에서 API 문서 즐겨찾기 추가했죠. 그 구조하고 일치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챕터별로 이제 쭉 학습하면서 각각의 패키지라고 그랬죠.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API 기능을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해서 이제 각각의 API 사용 방법을 익힌 후에 이제
그 API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거죠. 응용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각각의 API의 클래스의 자바 소스가 오픈이 되어 있죠. 자, 그 위치는 자, JDK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src.zip 있죠. 요걸 한번 압축을 한번 풀어 보시면 자, 앞에서는 각각의 이제 패키지에 점 클래스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은 점 자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한번 상세히 알고 싶다 이러면 요 압축 풀어 가지고 구조는 같죠. 해당 파일에 가셔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구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JDK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결론이 여러분들이 3장부터 학습하는 자바의 문법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쭉 소스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JDK의 구성 요소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준다, 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론을 일단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학습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